강남의 골목 안쪽, 유리창이 넓은 작은 카페. 아침마다 사장은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불을 켜고 커피 머신을 예열하고 원두를 갈았다. 이 공간은 그에게 일상이자 책임이었다. 변화는 예상 없이 찾아왔다. 그녀가 직원으로 들어온 날, 카페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웃음도 과하지 않았다. 일에 서툴렀지만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다. 사장은 그 차이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카페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위치, 컵을 잡는 손, 주문을 받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공간 안에 잔향처럼 남았다. 사장은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면서도 익숙해지는 자신을 경계했다. 사장은 스스로 선을 그었다. 근무 동선을 바꾸고 마주치는 시간을 줄였다. 필요한 말만 했고 농담도 하지 않았다. 이건 배려라고 자신에게 설명했지만 실은 도피였다. 그녀는 그 변화를 빠르게 알아챘다. 그래서 더 차분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은 줄었지만 시선은 가끔 겹쳤다. 그 짧은 순간마다 사장은 괜히 커피 머신 쪽으로 몸을 돌렸다. 피하면 정리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피할수록 존재는 더 또렷해졌다. 둘 사이에는 업무적인 말만 오갔다. 아메리카노 2잔, 원두 교체, 재고 확인, 마감 시간. 말은 정확했고 감정은 없었다. 하지만 말과 말 사이 침묵은 길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는 같은 생각을 다르게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공간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꼈고 사장은 이 감정이 이 공간을 망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안전했지만 편안하지는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도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사장은 카운터와 머신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주문을 받고 컵을 정리했다. 서로 눈을 마주칠 틈조차 없었다. 그 순간 짧은 비명이 났다. 컵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사장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 그녀의 손. 사장은 본능처럼 손목을 잡았다.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하는 아주 짧은 순간.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소리. 사장은 그제야 자신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급히 손을 놓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말은 가벼웠지만 웃음은 조금 늦게 나왔다. 사장은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카페의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다. 말을 줄이려 할수록 의식은 더 커졌다. 며칠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녁 근무를 당분간 빼도 될까요? 사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래요.
짧은 대답.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이 서로에게 편할 거라고 사장은 생각했다. 멀어지면 감정도 정리될 거라고. 하지만 저녁이 되자 카페는 다르게 느껴졌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공간은 비어 있었다. 사장은 습관처럼 출입문 쪽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없는 시간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사장은 그제야 멀어짐이 항상 해결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비가 내리던 날, 손님이 거의 없던 늦은 오후, 그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보고 있었다. 사장은 괜히 창고를 들락거렸다. 말을 걸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줄어서 조금 편하네요. 사장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게요. 그 말이 끝이 아니길 서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일이 그냥 일이었어요.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지금은 조금 다르네요. 그 말은 고백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장은 그 무게를 분명히 느꼈다. 사장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우린 지금 경계에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도. 둘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이 이미 공간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낮 근무만 했다. 사장은 일부러 같은 시간대에 자리를 비웠다.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정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았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 손님이 뜸해졌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사장은 이미 이 순간이 올 걸 알고 있었다. 둘은 카페 뒤편 작은 창고로 갔다. 커피 자루와 종이박스 사이 좁은 공간. 그녀가 먼저 말했다. 아무 일 없는 척 지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사장님이 선을 지키려는 거 알아요. 그게 맞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런데 저 혼자만 느끼는 것처럼 지내는 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사장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아무 일 없는 척 계속 일하거나 아니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니면 제가 그만두는 거죠. 사장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지금 당장 답 안 주셔도. 사장은 결국 말했다. 며칠만 시간 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 사장은 처음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비겁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그녀는 말수가 더 줄었고 사장은 결정을 더 미뤘다. 직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시선이 조금 달라졌고 말끝이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그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고 더 단정해졌다. 사장은 그 모습이 더 마음에 걸렸다.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도 다치지 않는 선택처럼 보였지만 실은 모두를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었다. 마감 시간. 둘은 카운터 뒤에 나란히 섰다. 컵을 닫고 기계를 정리하며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 결정하셨어요. 사장은 잠시 멈췄다. 아직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길었다. 사장은 그제야 알았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시간은 그녀를 앞으로 보내고 있다는 걸. 다음 날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 사장은 카페 문을 열며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정해진 시간, 익숙한 움직임,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휴대폰이 울렸다. 짧은 메시지. 오늘까지만 정리하고 그만둘게요. 고마웠어요. 사장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붙잡을 말도 설명할 말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 결정은 말로 하지 않았지만 이미 끝나 있었다. 카페는 다시 평소로 돌아갔다. 새 직원이 들어왔고 손님은 같이 흘렀다. 커피 맛도 변하지 않았다. 사장은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시간에 문득 그녀가 서 있던 자리로 시선이 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관계.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라는 걸 사장은 이제야 이해했다. 넘지 않은 선은 안전했지만 그 대신 말하지 않은 감정이 조용히 남았다. 사장은 오늘도 커피를 내린다. 같은 동작, 같은 공간. 다만 이제는 알고 있다. 선택하지 않은 감정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남은 사람이 몫이라는 것을.